안녕하세요. 네,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장중한 때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전강 후약의 장세를 펼치며 상승폭을 줄여서 강보합권에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기관 쪽에서 지수가 오르자 펀드 환매 물량이 출회됐기 때문인데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며 강보합권에 마무리한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대박플러스 오늘은 특별한 사정으로 유창희 전문가 대신에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하창봉 팀장과 함께 시장 기술적인 분석 함께 보시고요. 오늘 시장 국면별 캔들 매수법 그 네 번째 강의라고 합니다. 강의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하므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 보면 분명히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텐데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을 열어두는데요. 이 공간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시고 계시니까요. 이 공간 공부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센티비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통해서도 무료 강의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청자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을 저희가 뽑아서요. 당첨자 총 5분을 선정해서 금요일에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뽑히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 나눠드리는데요. 이성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식 시세가 급등 후 수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패턴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4가지나 있는데요. 1번 N자형 눌림 파동, 2번 시세 확장형, 3번 헤드앤숄드 출현, 4번 급락 패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 번을 통해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요. 잘 들어주시면 분명 쉽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204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2047포인트까지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또 펀드 환매 물량이 출회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 증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창봉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은 투자가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 1월 말에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1월 말 이야기를 하냐면 1월 말에 지수가 한 1950포인트 정도에 있을 때만 해도 고민이 별로 안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8월 이후에 5개월 동안의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식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거였고 좀 쉬면 되는 건데 쉬면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2월 접어들어서 바로 2020포인트까지 장을 당겨버렸습니다. 당겨버리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이거를 계속 사자니 아무래도 좀 상승 탄력도 약한 것 같고 그렇다 팔자니 미국 증시가 너무 좋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실 오늘 같은 약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말 수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측을 해놓고 베팅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수 있다에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잠깐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표시해둔 포인트가 사실은 1950포인트 위치입니다.
2950포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본다 그래도 최근 한 8개월 정도에 작년 8월 급락 이후에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습니다. 우리 지나놓고 하니까 쉽다 그러죠. 예, 쉬웠습니다. 주식을 팔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월 접어들어서 지금처럼 차트에서 보듯이 바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네. 쉬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장에서 왜 신락을 기다렸냐면 가장 제가 늘 강조드린 것이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이 21선인데 여기는 약간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이렇게 축소를 됩니다. 축소. 붙어야 되는데 안 붙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보고 환장을 노릇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예.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다우 13,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우 13,000포인트는 작년 우리나라가 8월 달에 급락하기 전 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치는 만약에 정치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는 맞춰버린다 했을 때는 2150까지 올라가줘야 됩니다. 네. 근데 가고 안 가고는 사실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는 게 특징이고 지금 일봉을 제가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노랗게 제가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올라오죠. 이것이 바로 60일선입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저희 어떤 예측용으로 볼 때 이 60일선이 지금 한 1900포인트 정도에 있는데 이게 1915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예. 대략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1900포인트에 있는 60일선이 1915가 되는 날짜가 며칠이냐? 제가 사실 날짜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 관계상 안 맞출게요. 왜 그러냐면 쉬워요. 나중에 끝나고 잘 세보세요. 여기서부터 60개 전 주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주가부터 75등부터 60등까지만 빼버리면 약간 이제 수직인데 이평선이 가장 긴 선입니다. 75등째부터 60등까지 얘네들 15명을 싹 빼버리면 이쪽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날짜는 나오는데 제가 정 날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란 게 옛날 패턴을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2008년 리만 사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장이 약간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다른 거는 차치하겠습니다. 과거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보여준 거 그리고 급락 전 215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과연 앞으로 그림 최소한 2달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약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2008년 리만 사태가 이때네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많이 본 그림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그림 잘 보시면 그냥 흐름만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맞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그림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포인트. 월만 틀려요. 이때는 10월이고 그래서 이때 1500포인트가 892포인트까지 이때 두 사람이 난리를 쳤죠. 강모식이 미모식이 두 사람이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지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몇 달을 쉬었는지 보니까 급락 한 달이 있었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지금 요 정도니까 아직 지금 현재의 유춘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얘가 이득까지 가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환산했을 때 꼭 맞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8월 장이 급락한 지 10개월이면 언제죠? 정확하게 6월 달이 되겠죠. 그럼 6월 달 정도가 되면 그 패턴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참 어머니 없는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장은 제가 판단할 때 급락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너무 그리스 문제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해 봤습니다. 시장을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게 뭘까 해보니까 그나마 시장을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약간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뭐로 주면 되냐 하면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주면 됩니다. 양적 네. 완화 요거 가지고 달러 푸는 거 제동 조금 걸어주면은 유럽 충격을 얘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요런 재료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중국 갖고도 안 되고 그리스 갖고도 안 될 문제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작년 4년 전 2008년에서 6개월 정도 급락했다가 사실은 그 2달 동안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런 흐름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럴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장 예측 밴드를 크게 나쁘게 볼 건 아니죠. 사실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게
사실 이런 장보다는 박스권 장입니다. 간단해요.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면 돈 벌기도 좋아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실은 대부분 여기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돈을 잘 못 법니다.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면은 여기 익숙해져 있으면은 주식 하시는 분은 편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근데 이런 장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2000포인트는 조금 무리한 포인트고 대략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네. 요 파란 선이 올라오는 속도에 따라서 한 1950선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개월 정도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벤트로 봐서도 일단은 3월 15일 정도에 그리스 문제가 또 150억 유로 지원을 하죠. 우리 어제 밤새 오늘 밤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회의는 열립니다만은 돈 준 거 아닙니다. 돈 줄 거 가지고 또 질질 끌 게 뻔하기 때문에 3월 중순 그리고 그리스 총선이 있는 4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올로는 가는데 요렇게 갈 수가 있는 거 조금 생각하시고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답답하게 움직인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답답하게 움직이지만은 너무 겁먹을 것도 없고 너무 또 부풀어 있을 것도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박스권 장세가 온다면 투자기에는 조금 더 열릴 수 있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 팀장과 함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지수가 200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지수를 2000선 위로 끌어올린 그 주인공, 매매 주체는 바로 누가 뭐래도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이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매수름을 지속할지, 증시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인데, 그래서 오늘 하 팀장의 오픈 유얼 아이즈 시간을 통해서 이 현 시점의 외국인 매매 동향과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장은 말 그대로 신유동성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부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드 빚이 나오면 그거를 돈을 내가 일을 더해가지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메꿔놓을 생각을 했는데 세계 경제는 골물대로 골마버렸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쌍둥이 적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계 부실 대출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관이 터진 거고 그리고 유럽.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주식시장이더라고요. 맨날 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 일반 개인이라면 돈을 찍어내다가 결국에는 디폴트 내가지고 신용불량까지 가는데 이 세계 경제라는 거는 돈이 그래도 네 개로 안 세다 보니까 돌고 네. 돌더라. 그래서 오늘은 화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세계 경제는 얘네들이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뭐 누도 알다시피 달러죠.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에서 달러가 QE 1, 2 하면서 2007년도, 8년도 유럽 사태를 달러로 다 메꿔버리고 있죠. 지금도 사실은 미국이 수많게 달러를 찍어내고 있죠. 근데 오히려 예전에 QE2에는 미국 살리려고 많이 찍어냈고 지금은 네. 요거 네 번째 이게 그 유로화 표시입니다. 이렇게 생긴 예. 게 유로화 때문에 오히려 유로화 약세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생기는 풍부한 유동성이 제공됐다 말씀드렸고 가만히 있때 일본이 최근에 또 난리를 쳐버렸죠. 엔화가 지금 원엔이 달러엔이 한 79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30조 엔 이상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잘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면 일본은 아무리 찍어내도 세계 경제 채권의 그 나라 국채의 70% 이상은 일본 자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국민이 속된 말로 일본을 배신하지 않는 한 일본은 아무리 저성장을 가고 있다 해도 웬만하면 잘 안 망합니다. 그 영국 이게 영국 뭐죠? 파운드 표시네요.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웃고 있겠죠? 예. 영국 웃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예, 여기 이제 파운드 영국인데 웃죠. 뭐 사실 실제적으로 별로 뭐 EU 회담 한다 그럴 때도 가담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유로존입니다만은 자기들만의 독고다이 안 되죠. 독야 청청 파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독일도 마르카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얘네들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결론이 뭐로 갈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예,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 QE라는 표현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양적 완화. 자, 두 번을 벌써 했습니다. 1, 2. 2008년, 2009년인가요? 두 번 했고 지금은 QE30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말이 많죠. 왜 말이 많냐 하면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돈을 무지하게 찍어내가지고
세계 경제를 부양하려고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미국 경제 지표는 또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 찍어내는 거를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다우지수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신모멘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향후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예. 약간 경기 전망이 될 거고요. 엔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화는 옛날에 보면은 어느 정도 한때는 엔화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 해서 세계 증시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갖고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글로벌 분위기 자체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으로 가다 보니까 엔화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못 이기는 척 30조 엔 추가 부양을 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1%대 물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유로화죠. 유로화도 요새 팍팍 찍어내고 있죠. 유로화는 요새 뭐 이상한 저도 듣보잡 용어를 씁니다. LTRO라고. 참 금융 이용 반짝이 장기 대출 제도입니다. 장기 대출 제도. 네. 결국에는 돈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유로화 됐든 계속적인 유동성 장세가 실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자금 자체가 글로벌 자금 자체가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머징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에서 작년 8월 급락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4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8월 30일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 주식 비중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서 퍼센테이지입니다. 한 32% 조금 안 되는 수준에 있다가 예.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 말부터 이때까지 산 게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33.4%, 사실 이 자료는 2월 10일 자료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쌌으니까 조금 네. 더 올라갔을 겁니다. 조금 올라갔겠죠. 한 4년 내 최대치를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시장이 이제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집계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같이 내를 드리면 지금 현재 외국인 주식 비중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대충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바이 코리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제가 오늘 기준으로 아까 데이터 조금 뽑아봤더니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전 종목이 한 1170조 정도 됩니다. 요 중에서 오히려 33.5%를 할 수 있는 390조 원을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한 2,500억 정도 샀나요? 네. 그러니까 사니까 괜히 불안한 겁니다. 제가 네.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1,500 사갖고는 안 돼요. 제가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뭘 주목해야 되냐면 혹시나 외국인들이 사고 안 사고 한 거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정권 방송에서 9일 연속 샀다, 6일 연속 샀다 그 날짜는 세지 마십시오. 항상 금액이 중요합니다. 매매 지속성 이거는 제가 말한 날짜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그래서 중요한 게 절대 금액. 얼마를 사냐. 통상적으로 이는 꼭 적어두세요.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 같은 경우는요. 주식은 보통 3천억 이상, 제가 분석한 바에는 3천억 이상이 어떤 시장의 주포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오늘 화면과 제가 말씀드렸는데 3천억 이상 외국인이 샀었다 했을 때는 우리는 뭐냐면 오늘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장이 올랐네, 찍혀줬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다른 거와 매칭이 됩니다. 그런 거 한번 참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삼성전자 2,999억 사고 나머지 뭐 8천억 팔면 뭐합니까? 뭘 사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주느냐. 요걸 항상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같이 2,000포인트에서 약간 불안할 때는 외국인 선물 세력을 봐야 되는데 요것도 꼭 적어두세요. 보통 오늘처럼 마이너스 5천 계약 정도가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 신호입니다. 주식 비중이 3천억 밑으로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이 한 5천 계약 밑으로 나오고 행여나 프로그램 매도까지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 한 3천억 이상. 그럼 잘 보세요. 어쨌든 간에 3천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도 신호예요. 이때는 뭘 하냐고? 주식을 다 팔라고?
아니요. 얘네들이 제일 많이 파는 거를 팔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1950이나 15포인트까지 1차 조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그냥 현금 비중 확대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죠. 네. 자, 이게 오늘 장을 보면 실제적으로 2047포인트까지 갔다가 2024로 마감했죠. 전일 대비해서 1.43포인트가 올랐습니다만은 내린 거죠. 실제적으로는 오늘 장은 내린 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올랐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린 거예요. 장이 실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투자자별 동향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보는 방법인데 잘 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최소한 3천억 이상은 사야 된다. 근데 오늘 사긴 샀어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이 1643억 밖에 안 샀습니다. 별로 사기 싫단 소리죠. 그리고 기관은 역시나 신나게 팔아줍니다. 기관 중에서 팔 때 맨 앞잡이에 쓰는 애들이 누구죠? 두 명 있죠. 투신하고 이쪽 빠졌네. 예, 요 기금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팔고자 하는 세력은 2.6, 2,600을 팔고 있고, 사고자 하는 친구는 1,600억. 개인은 무시하십시오. 항상 주식은 외국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고,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00계약 정도 선물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 요거 약간 어느 정도 오늘이 정강후약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다. 앞으로 기억하실 때 주식 현물은 최소한 3,000원 이상 사줘야 돼야 주포가 있는 거고, 예. 만약에 선물 세액에서 마이너스 5,000개 정도가 나오면 이게 단기적인 투기 세력이든 아니면 해지 세력이든 간에 어느 정도 보통 무슨 이평선 보러 갑니다. 이평선 보러.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아까 뭘 사냐를 조금 봐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분석하실 때 어차피 공부하시니까 제대로 한번 하셔야 돼요. 오늘 잘 보시면 이게 오늘 1,600억과 2,600억에 대한 투자자별 동향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팔았어요. 딱 보면은 화학업종에 대해서만 외국인은 400억하고 기관이 120억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 잘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저도 방송에서 약간 IT 외쳤습니다만 너무 외쳤더니 기관들이 2,600억 중에서 세상에 IT 전기전자에 1,00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실 줄 알아야 돼요. 1,000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관이 1,000억을 IT를 팔면 외국인이 1,000억을 받아줬는데 오늘은 400억밖에 안 사줍니다. 겨우 받쳐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화학업종을 빼고 나면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샀던 자동차를 하루 만에 배신을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오늘 놓고만 봤을 때는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글쎄요. 오늘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시장이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선제적으로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그렇게 보는구나 해석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장 어차피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내일 네. 장은 별거 없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향후 주식 투자하시면서 여기까지 분석 못 하신다 그러면은 이 화면 하나 정도는 항상 좀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 보통 삼성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차트를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가격을 대충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차트를 그려요 대충. 근데 요거 무슨 화면이냐면 시가총액 1위부터 9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어디죠? 한국전력까지 일간 차트를 한눈에 보는 화면인데 웬만한 증권사 다 있으니까 너무 저한테 그 화면 가리켜 달라 표시 없고요. 근데 이런 차트 정도 한번 쫙 보시면 어느 정도 만약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만 여기 딱 도지를 갖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을 싹 보면 다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0.09% 지지해 준 걸 빼고 나면 기타 종목은 대부분이 다 1% 이상의 하락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이거 조금 보셔야 되고, 야, 그럼 뭐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또 간단하게 뭐 하나만 뭐 좀 잠깐 나오면 보는 법 없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제가 약간 화면이 작은데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 최소한 1위부터 삼성전자 1등부터 쭉 삼성생명 10등까지죠. 요까지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까지는 잠깐 시세를 매매하든 안 하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보냐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안 좋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여보세요. 주식 비중에서 14.82%를 차지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에 3%가 오르면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 수요일도 그랬어요. 지수가 20포인트 오를 때 삼성전자가 3%가 올랐습니다. 지수는 1%가 올랐고요. 그럼 환산하면 지수 20포인트 중에서 12에서 15포인트를 삼성전자만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매매하셔도 되긴 되는데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지수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거 잘 보세요. 2위가 뭐죠? 현대차죠. 그리고 포스코, 기아차, 모비스 아닙니까? 이거 다 합치면 벌써 또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자동차가 만약에 지수만 견고한데 지금 장만 올라간다. 그러면 내용은 안 좋다는 것이고 또 빠질 때 다른 종목이 좀 받쳐주면 그건 뭐라 그러죠? 순환매라 그러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조금 외국인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시장에 외국인이 사고 안 사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아까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외국인이 만약에 선물 세력에서 먼저 매도세가 나오고 어떤 하방에 대한 시그널이 딱 나오게 되면 10중 8구 빨간 선을 닿습니다. 빨간 선에서 빨간 선이 21선이에요. 보통 21선을 먼저 닿아요. 그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 한 1980대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관이 감이한다. 그러면 파란 선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어쨌든 결론 하나요. 장이 이렇게 쭉 가다가 빨간 선에 딱 닿으면 21선입니다. 닿으면 현금 비중을 조금은 만드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을 때 단기적인 급락장에 대응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픈뉴얼 IG 시간에는 현재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롱숏 트레이딩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장 국면별 캔들 매수법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 추격 매수하셨다가 손실 본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또 오르고 내리는 데는 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요? 예, 사실 주식 하다 보면은 패턴 분석하면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쭉 한 10년 이상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 큰 흐름에는 안 벗어나더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식이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약간은 이 과정을 거의 다 거칩니다. 잘 보시면 화면 영상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초반에 꿈틀꿈틀대고 머리를 바짝 듭니다. 이거를 태동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조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시작 한번 나요. 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발상기라 그래가지고 시세가 한번 폭발을 합니다. 뭐 재료가 붙었든 M&A가 붙었든 올라갑니다. 그 세 번째는 거의 클라막스 이 성숙기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뜨거워요. 방송에서 계속 나옵니다. 좋다. 지금 일부 종목이 그런 게 있어요. 대원미디어 이런 종목 제가 다뤘던 종목이죠. 갑자기 있다가 10,000원 올라왔더니 떠들어댑니다. 삼성에서. 제가 볼 때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전형적으로 이게 뭐죠? 제가 HNS라고 그랬는데 간단합니다. 헤드 머리 앤 숄더, 헤드 앤 숄더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상승처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실 때 제 왼쪽 어깨가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약간 보통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거울 앞에 잘 봤는데 약간 비슷하네요. 우리 어릴 때부터 가방을 잘못 들고 다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헤드 앤 숄더가 출현되는데 헤드 앤 숄더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딱 내가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데 대충 봐도 돼요. 이런 거. 이평으로 봤더니 이렇게 생기는데 헤드 앤 숄더가 출현됐다. 헤드 앤 숄더가 뭐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 기준으로 머리가 있고 어깨가 2개 있는데 왼쪽 어깨가 조금 높은 거. 상당히 이런 출현이 돼요. 여기서는 큰 욕심 안 되면 돼요. 내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올라갈 때는 제가 2가지를 꺼놨죠. 기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7할이 올라가고 여기서 보통 3위 조정을 받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파동은 기간입니다. 기간. 얼마의 기간. 만약에 여기 3개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개월이 걸렸으면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이런 과정에 거칩니다. 이런 과정에 거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주식의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상당히 각합니다. 지금 딱 그 짝이 안철수 생겼습니다. 안철수는 지금 10만원 지지력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지력과 저항력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있는 애들은 보통 여기서 담을 다 빨아먹고 마지막에 설거지 팀이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급등주든 뭐 단기 개별주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 빠져나와 버리고 여기서 이제 어설픈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요거 먹으러 물론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하튼 요거 먹으러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헤드 앤 숄더가 만약에 출연이 되면 이건 예. 누가 봐도 알아요. 뭐 헤드 숄더 안 가르쳐줘도 그냥 어라? 뭐 머리 내려왔네? 이 정도는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레드 신호 딱 줍니다. 네. 배팅을 하더라도 겁 없이 하시면 안 되고 겁 좀 있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 중요한 기간을 딱 잽니다. 3개월이네 1개월이네 대충 재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볼원밖에 안 지렸다. 그러면은 걔는 결과 중에 내려오거나 바로 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정도 한번 감안하시면서 만약에 요 단계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빨리 변할 거니까 간단해요. 배팅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조금만 뭐죠? 짧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나와버리면 돼요. 이런 전략이 있다 말씀드렸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할 거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고 나서 예. 어떤 헤드 앤 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웬만하면 매매를 차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큰 시세가 나고 나면 보통 제가 7대3이라는 표현을 다음 때 말씀드리겠는데 최소한 올라간 시간이 3개월이라면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조정받는다. 네. 어설프게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를 7030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었어요 그냥. 네.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시간상 엘리어트 파동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엘리어트 파동의 1분 애정난 컨셉으로 빨리 말씀드리면 상승은 크게 상승 1파, 3파, 5파 어디 갔니? 하나 더 있어요. 핑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나 두 번의 충격파가 있습니다. 충격파가 아니라 조정파죠. 이렇게. 근데 잘 보면 N자란 건 뭐냐 하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금 쉬는데 이렇게 N자를 몸에 그리면서 올라가더라. 약간은 늘어진 N자죠. 예.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것을 N자형 파동이라 그럽니다. 이건 주가 이평선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고요. 역 N자란 건 뭐냐 하니까 이거는 거꾸로잖아요. 이렇게 N자를 뒤집었습니다.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7030이란 건 제가 지난번에도 늘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만 나옵니다. 뭐 있어요. 뭐 3번 파동 요거를 뭐 고점을 깨면 안 되고 그런 이상한 어려운 말 합니다.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옳은 거에 최소한 70%는 지지해 주더라. 즉 무슨 말이냐 30%만 조정을 해야 올라가더라. 이 내용입니다. 무슨 쉽죠? 자, 10,000원이 20,000원까지 왔어요. 그럼 뭐 17,000원을 지지해 줘야 이 70% 아닙니까? 사고 30%만 까여준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요렇게 하니까 빨리 안 네. 하셨잖아요. 역시 우리 투자가분들은 실전을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바로 실전 들어갑니다. 예. 자, 헤드 앤 숄더 지금 끄트머리 왔기 때문에 몸살이라 안출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전략, 오늘 하는 전략은 다 앞으로 전략입니다. 지금도 잘 보셨다시피 잘 보시면 이거 뭐 누가 그래도 요거 잼놓네요. 머리고 요 어깨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헤드 앤 숄더죠. 네. 있잖아요. 헤드 앤 숄더고. 그 다음에 눈에 빨리 봅니다. 두 가지 캐치하셔야 돼요. 그냥 보이는 화면에서 몇 달 올랐습니까? 이 하나가 한 칸입니다. 1, 2, 3개월 올랐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내려오니까 1개월 조정이죠. 제가 아까 3, 1이라 그랬죠. 그럼 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서 하나가 끝나요. 귀신같이 얘는 그때 저점을 찍어줬네요. 예. 저걸 강의하는 거 알고 그리 맞췄나 봅니다. 정확히 찍었죠. 그렇게 봤는데 약간 올랐다가 지금 밀립니다. 근데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얘는 헤드 앤 숄더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 구간에 오면 절대적으로 10만 원에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요때 10만 원에 올랐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드린 말씀. 여기서 오히려 차라리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15%를 주세요. 그럼 뭐? 10만 원 곱하기 15% 계산하면 8만 5천 원하고 11만 5천 원이 나오죠. 네. 여기서 베팅하는 겁니다. 8만 5천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애들이 보통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음봉 잡기죠. 차라리 요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가 좋고 또 하나 왜 11만 5천 원을 말씀드렸냐면 11만 5천 원이 딱 오게 되면 안철수 연구소는 제 이론대로 하면 여기서 하나 끝나버렸어요. 모든 건 이제 3대 1로 끝났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11만 5천에서 추격 매수하게 되면은 요 종목은 다시 15만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보시고 맞든 틀리든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종목 빨리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안철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은 지금 같이 우리가 잽싸게 머리가 좋으신 분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디가 머리란 소리야? 쌍머리인가? 무슨 매두사도 아니고 무슨 쌍머리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요때부터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뭐랬죠? 10%니까 4칸 올랐단 말이죠. 그럼 한 칸 반을 조정으로 보는데 여기서 올라버렸단 말이죠. 네. 자,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3대 1이니까 여기서 원래 한 게임이 끝나요. 원래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안철수는 사실 지금 요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올라버렸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추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차트가 모든 걸 대변하지 않는데 이 주식은 지금 요 실적 발표에 의해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라는 그런 악재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만 놓고 보면은 조금 하락세가 짙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런 급등주들은 절대란 표현 안 쓰겠으면 이런 장기 이평선은 무시하십시오. 200 이평선 닿는다고 매수하는 그런 우려는 분치 못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메디포스트는 약간 헤드앤숄더에서 무너지는 차트에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키포인트는 있습니다. 그 어떤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한 가지만 주목하시면 매수를 하십시오. 언제? 거래량 펴질 때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보통 두 번째 봉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NC소프트 역발상 매매였나요? 그걸 통해 가지고 거래량 분출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돌았을 때 2차 매수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고 뭐 다 내려가는 거 말고 그럼 내려도 사볼 만한 거 좋다. 네가 그래 말한 대로 네가 너무 그렇네요. 제가 말한 대로 사볼 만한 거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잘 두시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아까 뭐였냐면 오늘 강의에서 나온 뭐 1차, 2차, 3차 아니라 제가 한 2차, 3차 정도라고 생각한 어떤 대부분의 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팁을 말씀드릴 거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신규주기 때문에 어떤 이 주식에 대해서 패턴 분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만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표시해두는 65,000원이 사실은 공모가입니다. 주식은 신규주 1년 이내 주식은 한 가지 중요한 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기억하세요. 공모가하고 시초가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것이 곧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지금 65,000원은 공모가기 때문에 투격할 건 아니고요. 언제? 차라리 여기서 한 10% 정도 비중을 두십시오. 무슨 말이냐? 66,500원에서 10%를 넘어갔을 때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10% 조정을 받았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오히려 10%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여기서 10% 올라가지고 7만원 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기다려보는데 관심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약간 매력적인 거는 동국 SNC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무슨 차트 분석하는 것 같죠. 근데 오늘은 키는 똑같습니다. 이게 1파라 보고 N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3번에 다 준비를 해왔다 그랬죠. 요렇게 해서 3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3번이 오늘 종목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비중을 줬는데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약간 개별주 시가총액 3천억 밖에 안 되는 개별주입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약간은 스윙 트레이드를 하기에는 한 시세 발상 구간이 좀 남아있다. 차트 좀 길게 본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전행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히든 카드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든 제가 볼 때는 뭐 갇혔어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을 했고 무슨 종목 피하라는 것 같습니다. 왜 사냐면 공모가 4,300원에 제가 아까 뭘 기억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런 걸 일부러 꺼놔요. 요때부터. 나 몰래 먹으려고요, 사실은. 공모가 4,300원에 시초가 6,900원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
정확하게 얘는 여기서 4,230을 한번 지지하죠. 근데 제가 이때 사진 않아요. 바보같이.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나간 거고 어차피. 근데 보니까 요렇게 내려서 하나, 둘, 셋 딱 튄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오늘 가격이 딱 6,900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롱 플라스틱은 차트도 일단은 3구간에 발선하는 구간에 들어갔다 말씀드렸고 종목 자체가 6,900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그림을 좀 크게 보시면 예, 이걸 우리는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뭐죠? 지금 뭐라고? 상장되고 저는 3일을 상한가를 쳤다는 겁니다. 뭡니까? 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도 뽑아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뭐 오늘 배운 거 다 종합 복합판입니다. 약간 N자형도 생각해가지고 딱 매수를 하신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매수 팁에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요건 해야겠네요. 매수 팁이 있습니다. 뭐? 참 차트 공부 제대로 하시려면 잘 된대요. 차트를 조금 이렇게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얘는 상한가를 잘 안 치죠. 자, 주식이 상한가를 잘 안 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량이 많고 또 하나가 꼬리가 많다. 그러면 절대 이런 종목은 추격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상 이것을 분봉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대부분이 보면 분봉에 N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중 기준으로 매수하는 거지 네. 상한가도 형성하지 않고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종목은 항상 종가 기준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종가 베팅이 아니라 예, 장중 베팅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습성을 배워가지고 끼를 찾아내고 그 끼에 맞게 베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베팅을 종목 패턴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치는 스킬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 팀장의 톡톡 마켓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톡톡 마켓 시간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사실 네. 뭐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라는 말을 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자체를 항상 길게 봐야 되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돈을 벌고 안 벌기보다 주식 투자는 결과론적으로 워런 버핏까지는 따라 못 가더라도 네. 길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한번 보고 준비한 노래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노래가 보면 네. 옛날에 93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나이 공개됐네.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93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황교영의 나는 문제없어란 노래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좀 오디오가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나오죠. 많이 힘들고 외로워도 예. 뭐 나는 문제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인생 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제가 좀 상당히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네, 연습일 뿐이야,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어요. 상당히 연습일 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주식 투자 사실 42.195보다도 더 긴 인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이라 생각을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거 완주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완주가 아니에요. 계속 가셔야 되고요. 완주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되고 네. 우리가 이 노래 가사는 연습이라 했습니다만은 예. 어차피 하는 연습을 저는 제대로 연습해야 정말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대로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누구나 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식에 대해서 많은 강의라고 차트 강의를 합니다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모르겠다 싶은 거는 버리시고요. 자신한테 맞는 거 딱 하나만 고집하십시오. 하나만. 자신한테 맞는 거. 맞는 거네요. 맞는 거. 요거 고집하셔가지고, 고집이라고 그러네. 그거를 제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 오늘 말한 뭐 몇 가지 그런 것들 너무 깊게 보진 마세요. 네. 제가 느낀 바로는 하나입니다. 어떠한 틀을 갖다 놓고 공부한 이론을 실전에 접목시키면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습성, 시장 분위기,
그리고 어떤 나와 말고 나와 모니터 하나를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의 어떤 그 사람 감정에 따라서 패턴 차트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주식 투자 어떤 마라톤에 대해서 연습을 하실 때 네. 제대로 캐치하는 습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멘탈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고점이라 느낍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차트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기가 정답입니다. 누구한테 묻지도 마시고 고점이라 느낄 때는 항상 주식을 팔란 소리는 아닙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시장과 멀어졌다. 시장과 멀어질 때는 주저없이 잠시 그 종목과는 도장까지 찍지 마시고 별거를 하십시오. 주식은 사실 결혼하고 이혼 자주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영 안 가는 종목 갖고 있으면 잠시라도 별거 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게 늘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거 하나 몸에 계속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수가지 수백 가지 차트 기법 배우고 친구들 밤에 만나서 술 사주면서 급등주 캐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뭐래도 자기가 그냥 고점이라 했을 때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네. 내 주식이 너무 시장과는 따로 놀 때는 인정하면서 조금 이별하는 전략. 다 팔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발을 빼세요. 그리고 시장에 적어도 항상 기본을 지키란 말이 뭐냐 하면 시장과 맞서지 말고 코스닥에 가면 코스닥에 가는 대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두가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차트 분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종목마다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투자 패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배우기는 배우는데 항상 그것을 그 사람의 투자 습관, 투자 습성에 맞추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어차피 롱텀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월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주는 만큼만 먹는 그런 전략을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했고요.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죠. 다음 중 주식 시세가 급등 후 수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패턴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 1번 N자형 눌림 파동, 2번 시세 확장형, 3번 헤드앤숄더 출현, 4번 급락 패턴입니다.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와그락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답자 한 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이성규 팀장의 책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하 팀장님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장로드 장상훈 대표와 강의 함께하는 날이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